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엔 덜컥 치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만약 그게 치매가 아니라 치매의 가면을 쓴 전혀 다른 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치매와 정말 놀랍도록 닮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질환에 대해서요. 혹시 우리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는 사소한 변화들이요. 어쩌면 그게 뇌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증상들 한번 같이 볼게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평생 즐기던 취미도 갑자기 다 싫다고 하세요. 늘 피곤해하고 무엇보다 나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 라며 심각하게 호소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혼란스러운 증상들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진짜 범인이 대체 누구인지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가면 우울증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슬픔이나 우울함 같은 감정은 가면 뒤에 꼭꼭 숨어버리고 대신에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나빠진 것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죠.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정작 본인조차도 내가 우울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울증은 나 너무 슬퍼 하고 감정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노년기의 가면 우울증은 온몸이 쑤셔서 못 살겠다,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고통이나 인지 능력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걸 바로 신체화라고 하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성이라는 건 가짜라는 뜻인데요. 절대 가벼운 상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울증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뇌 인지 기능을 실제로 마비시켜버린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우울증은 뇌 자체에 가해지는 명백한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공격 루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독처럼 뇌에 퍼부어집니다. 둘째,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뇌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중요한 신경회로들이 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넘쳐나는 코르티솔이 우리 뇌의 기억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해마를 직접 공격해서 해마의 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우리가 개입해서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가성치매,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 저하를 겪는 환자 10명 중 7명, 무려 71.4%가 결국엔 진짜 치매로 진행됐습니다. 반면에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기억력 저하가 없었던 환자들은 18.2%에 그쳤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뇌가 나 기억력이 이상해 하고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진짜 치매로 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1년입니다. 가성치매 증상이 나타난 후 1년, 이 시간이 바로 뇌의 미래를 결정하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정말 힘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망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가면 우울증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고 본인이 나 큰일 났다면서
기억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면 에이 몰라요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죠. 반면에 알츠하이머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본인의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틀리더라도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요.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오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잠을 설치거나 입맛이 뚝 떨어지진 않으셨나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이런 모습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치매 위험이 51%나 치솟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을 30%나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가 곧 예방의 셈이죠. 치료는 이 세 가지가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항우울제는 쪼그라들었던 뇌세포가 다시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꾸준한 운동과 혈압, 당뇨 관리는 뇌로 가는 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뇌에는 최고의 영양제가 되어주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가면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장애가 아니다. 치매 직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 SOS다. 이건 그냥 슬픈 감정이 아니라 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알츠하이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가면 우울증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재촉하는 무서운 마감 기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구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익숙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